전 세계 과학계에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 최근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시장에서도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리튬 독점 체제를 구축해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던 중국의 음모가 한국의 기술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기술 수준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온상압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 발견 소식과 더불어 한국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알루미늄 2차 전지 음극재 개발 소식인데요. 고려대 소속 연구원들이 발표한 이 소식은 유명 학술지에 실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기술이 있다면 리튬에 의존했던 배터리 기술에서 벗어나 알루미늄 배터리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미래 산업에 있어 배터리는 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이 배터리에는 희토류인 리튬이 사용되는데요. 희소한 자원인 만큼 이 리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힘이 막강합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리튬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하고 배터리 산업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중국의 입김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죠. 그런데 리튬이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알루미늄은 전 지구상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는 자원으로 중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배터리 기술이 개발된다면 중국의 희귀금속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2차 전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희소식이었는데요. 이런 놀라운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번에 고려대에서 개발한 알루미늄 2차 전지 음극용 다공성 맥신 신소재 방막 전극은 알루미늄 배터리 개발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식 현상을 극복하는 키가 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알루미늄 음극재의 경우 부식되어 산화 피막이 형성될 경우 리튬 배터리와 달리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충전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배터리 시장에서 이는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이를 우회하고자 이온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 산화 피막을 깎아내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로 인해 과전압과 부식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나 알루미늄 배터리는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가진 맥신 전극이 이온성 액체 전해질 내에서 부식되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알루미늄 전지 개발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신 전극을 디자인할 때 3차원 구조체로 디자인한 것이 해결에 있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기존 알루미늄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최대 10배 이상 증가하고 6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음극재가 개발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초전도체에 이어 알루미늄 음극재 신소재까지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은 과학계는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까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과학기술 면에서 미국과 비슷할 정도로 양적 규모나 질적 규모에서 성장했다고 자만한 중국의 자존심을 한국이 꺾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리튬 독점으로 차세대 미래 산업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던 중국의 뒷덜미를 한국이 잡으면서 경쟁에서 여유롭던 중국이 오히려 궁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현재 배터리 표준을 장악하고 배터리 우위에 나서기 위해 엄청난 돈과 기술력을 동원해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막대한 차이나머니를 풀며 배터리 표준을 장악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세계 최대의 배터리 생산량을 자랑하는 중국 기업 CATL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여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LFP 배터리의 단점에 주목해 이와는 반대로 니켈 배터리를 표준으로 밀었습니다. LFP 배터리의 경우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가 NCM 배터리에 비해 급속도로 줄어들며 제 성능을 내지 못한 것에서 착안을 한 것이죠. 결국 근본적인 성능이 배터리 경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배터리 성능에서 앞선 NCM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압도적인 생산량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앞세워 LFP의 단점을 개선하고 LFP를 표준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LFP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한 중국은 안전성과 겨울철 주행 능력을 크게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며 LFP를 중심으로 동맹 기업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테슬라를 시작해 벤츠와 폴크스바겐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들 기업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자사 전기차에 탑재하겠다고 밝히며 팽팽했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미국 포드사 역시 CATL과 손잡고 LFP 공장을 북미에 짓겠다고 선언하고 잇따른 LFP 배터리 선택의 한국 기업들도 LFP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LFP 방식이나 NCM 모두 리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어느 쪽이 기술 표준 방식을 잡아도 리튬이 다수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중국은 조용히 리튬 광산을 매입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이릅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수입액은 21억 6천만 달러, 작년 동기에 비해 490.3%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수산화 리튬의 중국산 비중은 수입액 기준 87.9%에 달하며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원료는 사실상 전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삼아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한편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주도 면밀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중국 광산에 묻혀있는 핵심 희토류 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등록하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중국 외부에 있는 리튬 광산을 사들이는 식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유지하자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지난 4월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중국을 제외하고 리튬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중남미 지역의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눈을 피해 몰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리튬 광산이 중국 손으로 넘어갔다고 고발했습니다. 중국 기업 CATL, BRUNP, CMOC가 포토시 및 오르로 지역의 리튬 프로젝트에 거의 1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확인된 한편 중국 자동차 기업 체리 오토모티브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전기차 공장 건설에 4억 달러를 투자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죠. 이뿐만 아니라 칠레에 있는 안토파가스타 지역의 리튬 산업단지에 중국 기업인 칭산홀딩그룹, 루이프 에너지 등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곳들이 투자를 약속하며 리튬을 탐내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난 것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러시아 국영기업과 중국이 손을 잡아 남미 볼리비아에 2조 원 규모의 리튬 추출 공장을 세워 지속적으로 리튬을 생산하기로 합의를 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요. 러시아 국영 원자력 회사인 로사톰, 중국의 시티과는 볼리비아 정부와 손을 잡고 리튬 가공 공장 2곳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매년 2만 5천 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미 중국 컨소시엄 CBC와 리튬 배터리 공장 2곳 건설 협약을 맺은 볼리비아 정부는 더 나아가 추가 리튬 공장까지 중국의 도움을 받으며 건설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물 셀 틈 없이 자국과 외국의 리튬 자원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최근까지도 이어지며 한국 배터리 업계를 긴장시켰고 미국과 유럽 배터리 업계 역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원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비춰졌는데요. 그런데 고려대의 이번 발견으로 대한민국이 알루미늄 배터리 혁신을 이루어내며 중국의 노력은 전부 쓸모가 없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알루미늄 배터리를 생각한 한국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일찌감치 알루미늄 배터리 기술에 투자를 해온 국가로서 특히 알루미늄박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튬 기반 배터리에서도 사용되는 알루미늄박은 2차 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필수 소재입니다. 알루미늄을 얇게 펴서 만든 막으로 양극재에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그동안 알루미늄박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대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터리가 고도화되면서 알루미늄박이 얇을수록 배터리의 고용량화와 경량화에 유리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극도로 얇은 알루미늄박을 생산하는 기업은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가 더 많은 시장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마알미늄, 동일알루미늄 등 선두주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도 한국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해외 배터리사들도 한국에 문을 두드리며 성능 강화를 위해 알루미늄박을 비싼 값에 구매하는 등 기술력으로 인한 혜택을 현재 한국은 누리고 있죠. 공교롭게도 알루미늄 음극재까지 한국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뜻하지 않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알루미늄박은 현재 양극재에 사용되고 있지만 만약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사용될 경우 음극에도 사용될 수 있어 다른 국가에서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산업 혹은 첨단 산업을 운영할 경우 알루미늄박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이 말 그대로 첨단 소재의 생산 공장이 되는 것이죠. 중국이 욕심내며 비싸게 값을 부르며 갑질하려는 것을 한국은 보란듯이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해내고 오히려 중국을 앞질러가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최근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영상이 알려지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중국 전기차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고 지난해 중국 내에서 새로 등록된 전기차만 570만 대에 달하며
중국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공이 전부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얼마 전 중국 항저우에 있는 넓은 들판에 수천 대의 중국산 전기차가 버려져 있는 것이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BYD 차량으로 육안으로 살펴봐도 대략 600대가 넘는 차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조금을 타기 위해 전기차 제조사인 BYD가 실제 판매된 숫자보다 더 많은 차량이 판매되었다고 속이고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길바닥에 버린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수치를 조작하면서까지 전기차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 그리고 그런 조작을 비웃으며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중국의 간섭을 뿌리치고 미래 혁신 기술에서 당당하게 선두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